대한 내용들 마무리하고 이제 사막화로 넘어갈게요. 사막화. 사막화는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현상인데 원래 사막이 있던 지역이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대순환은 지구 규모의 엄청 큰 규모의 공기의 큰 순환을 대기대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지구 규모에서 공기가 엄청 크게 순환하는 것. 근데 이건 뭐 때문이냐? 왜 때문이냐? 응? 공기가 어디서 상승하냐? 가벼워야 상승하니까 뜨거운 데서 상승해요. 우리는 그렇게 상승하는 곳을 고기압이라고 그럴까? 저기압이라고 그럴까? 저기압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강하는 곳. 주로 차가워서 하강하거든요. 하강하는 곳은 뭐라고 부르느냐? 고기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그런 고기압, 저기압. 이게 왜 생기느냐? 뜨겁고 차갑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는 많이 가고요. 그죠? 극지방은 별로 덜 가고요. 그죠? 또 지구의 에너지 방출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위도별로 저위도는 에너지가 되게 많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적어요. 응? 그 다음 두 번째,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야. 1번만 생각해 준다면, 1번의 영향만을 받는다면 지구는 이렇게 순환해야 돼요. 적도에서 공기가 상승해. 적도 전체에서 공기가 다 상승해요. 그런데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어디를 만나냐? 성층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게? 높아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 아래는 차고 위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되게 어떤 성질을 갖게? 그렇지, 안정해요. 성층권을 안정하니까 공기가 상승해서 대륙권에서 상승해서 성층권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 안정한 곳으로는 공기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적도로 상승하면 대륙권의 끝에서 공기가 이렇게 퍼져야 돼. 성층권은 뚫을 수 없으니까 마치 벽처럼. 그리고 차가운 극지방에서 다시 하강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금방 그랬는데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고기압, 저기압, 그렇지? 저기압. 그 다음 하강하는 곳은 고기압. 그래서 지표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극지방에서 적도지방으로 이렇게 불고요. 상층에서는 이렇게 위로 상승하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런 순환이 나타나게 돼. 이런 순환을 해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야. 아, 저기압으로 공기 모여서 상승하는구나. 고기압은 차가우니까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구나. 됐습니까? 그런데 지구 자전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이런 순환이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적도에서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층권 때문에 성층권을 뚫을 수 없으니까 대륙권의 끝에서 퍼집니다. 그죠? 지구 자전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위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지표로 내려와요. 그리고 땅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지표를 따라서 고위도로도 가고 저위도로도 가요. 또 극지방에서도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해. 그래서 저위도로 가.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60도 부근에서 30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온 공기와 극지방에서 아래로 내려온 공기가 만나. 공기가 만나면 상승해야 되거든요. 올라가요. 그리고 또 대륙권의 끝을 따라서 순환해. 지구가 자전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순환이 하나였는데 고려하면 순환이 세 개가 나타나. 응? 요 순환.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처럼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에서 내려오니까 요걸 해들리 순환. 요건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에 의해서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극순환. 사이에 끼인 순환은 이 순환을 정리하신 페렐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따라서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상층의 공기의 순환이야. 이제 지표면을 한번 볼게요. 지표면 보세요. 극지방에서 60도로 공기가 저위도로 내려오지. 근데 지구 자전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공기가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휜다고. 30도에 있는 공기는 저위도로도 가고 고위도로도 가지. 그지? 저위도로 가는 공기는 얘처럼 똑같이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휘어. 30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공기는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휘어.
그래서 얘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극지방의 동쪽으로부터 부는 바람이다 라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극동풍이라고 불러. 얘는 서쪽에서 불어가는 바람이라 그래서 그렇지 잘했어요. 편서풍. 얘는 북동 무역풍이라고 부르지. 무역에 이용한 바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 위도, 영도, 적도 부근에는 고기압이 만들어질까? 저기압이 만들어질까? 공기가 모여들어서요. 상승해. 그렇지. 공기가 상승하면 따뜻한 상승하면 저기압. 여기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을 공기가 수렴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열대 수렴대 혹은 열대 저기압대라고 불러. 여러분 저기압이랑 고기압이랑 비가 어디서 많이 와?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 생기거든요. 그래야 비가 오거든요. 저기압이 비가 많이 와요. 강수량은 저기압에서가 고기압에서보다 엄청 많이 크다고요. 자, 그럼 고기압이 나타나는 데는 어디냐? 아까 선생님이 그랬지. 하강기류가 나타나서 공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찾아보세요. 그렇지? 위도 30도 부근은 고기압, 아열대 고기압대 혹은 중위도 고기압대가 나타나요. 비 거의 안 와. 그 다음 60도 부근은 또 공기가 모여서 상승하네요. 고기압, 저기압. 여기도 저기압.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면서 저기압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여기는 한대전선대라고도 불러요. 아무튼 고기압, 저기압으로만 생각하면 적도 60도 저기압, 위도 30도 고기압, 극지방 고기압. 그럼 여러분 사막은 주로 어떤 위도에 많이 생길까? 사막. 되게 뜨거운 데잖아, 그치? 그럼 적도일까? 적도는 여러분 보세요. 비가 되게 많이 와요. 그지? 그렇지. 위도 30도 부근이야. 원래 사막은 위도 30도 부근에 많이 나타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 넘어가 봅니다. 자, 요 그림 여러분 찬찬히 이해해 줘야 돼. 뭐 이해해 줘야 되느냐? 위도에 따른 세계의 순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 이해해 주셔야 되고 0도, 30도, 60도에 고기압, 저기압 어떤 게 형성되는지 이해해 주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조금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만 헷갈리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죠? 갈게요. 자, 0도랑 30도 사이 북반구입니다. 지상에는 무슨 바람 불게? 북동 무역풍이 불어요. 30도, 60도 사이 우리나라가 위치한 중위도죠. 그렇죠? 이건 잘 알아 우리 학생들. 편서풍. 그 다음 극지방을 포함한 고위도는요. 극동풍이 불어요. 그러면 0도, 30도에서 순환하는 순환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헤들리 순환이라고 불러. 30도, 60도 사이는 그렇지. 페렐 순환. 60도, 90도. 요건 극순환.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를 적도, 여기를 30도, 여기를 60도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각각 고기압, 저기압 무엇이 나타날까 적어보세요. 적도, 공기가 모여들어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 되게 많이 와. 상승해요. 위도 60도, 극지방의 찬 공기 30도에서 올라간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상승해요. 60도, 저기압. 30도는요. 헤들리 순환이 하강하는 곳이에요. 하강하면 공기가 내려오면서 따뜻해져서 구름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렇죠? 비가 안 와.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하강하면 고기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사막은 주로 어디에 나타난다고?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그죠? 그레이트 샌디 사막. 사막은 위도 30도. 고기압이 쭉 나타나는 지역. 여기를 고기압대라고 불러요. 고기압이 띠를 이루고 있다. 30도 전체가 고기압이니까 위도 30도 부근에 고기압대에서 원래 사막이 나타나. 됐습니까? 왜? 거기는 순환에 의해서 헤들리 순환이 하강하면서 하강 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 나타나는 거야. 고기압은 헤들리 순환이 하강하면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이에요. 그 고기압이
무엇에 영향을 주느냐? 강수량에 영향을 준다고. 비 와요,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사막 지역이 여기 나타난다고. 됐습니까? 그럼 대기대선 이제 끝내고 사막화는 뭐냐? 원래 사막이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막이 점차 확장되는 현상이에요. 왜 사막화가 진행되느냐?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연적인 원인은 뭐겠어? 사막 왜 생겨요? 비가 안 와서. 강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인으로 사막화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인위적인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원래 사막 주변이지만 풀이 있고요. 나무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지역에 나무를 없애고 풀을 없애고 그러면서 척박하게 만드는 사람의 활동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건 다시 재앙으로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죠?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큰 일이 되어버린다고.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에 사하라 사막 주변의 사헬 지방이라는 지역에서 나타났어요. 사막 주변 지역이지만 거기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지역이었다고. 그런데 비가 점차 안 오기 시작했고요. 자연적인 원인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작지를 확대하려고 나무를 베버렸어요. 우린 그걸 벌채 혹은 벌목이라고 불러요. 경작지를 확대하려고 나무를 베고 그리고 나무에 불을 질렀어. 화전. 생태계를 엄청 파괴한 거지.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풀에 가축들을 먹이려고 가축들을 확 풀어가지고 풀을 엄청 많이 줄인 거야. 생산자를 엄청 줄인 거야. 그걸 방목이라고 불러요. 방목, 벌목. 방목은 초식 동물을 풀어서 놓아서 먹여서 생산자의 수를 줄이는 거고요. 벌목은 나무를 베는 거야. 그리고 경작지를 확대시키는 것. 이런 인위적인 원인들 때문에 그죠? 사헬 지방에 되게 땅이 척박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에서 수백만 명이 사막화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사막화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죠? 생태계를 유지해줘야지. 나무를 계속 심어주고, 그렇죠?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지. 지나친 방목은 좀 줄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어줘야지. 좀 벌목을 줄이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기후 변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으로 넘어갈 텐데요. 엘니뇨와 라니냐를 또 이해하기 위한 기초, 표층 해류에 대한 이해입니다. 표층 해류. 자, 해류 중에 표면을 흐르는 해류를 표층 해류라고 얘기해요. 표층 해류의 원인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북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우리 이거 조금 전에 봤는데 이거 뭡니까? 그렇지. 대기대순환이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바람이 한 곳으로 계속 불면 표면에 있는 해류도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쭉 이동하게 돼요. 그걸 표층해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역풍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거든. 그럼 무역풍이 부는 지역에서 무역풍 따라서 가는 해류는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줘야 돼? 그렇지.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흘러줘야지.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야. 그러면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표층해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줘야 돼? 서에서 동으로 흘러줘야지. 됐습니까? 표층해류의 원인은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북쪽도 해류, 그리고 남쪽도 해류의 원인은 뭐냐? 표층해류의 원인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북쪽도 해류는 여기 있네. 어디서 부는 바람이냐? 0도, 30도 사이. 남쪽도 해류도 남반구 저위도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저위도, 적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이래. 적도 부근에, 아니, 저위도에서 흐르는 흐름이래. 원인이 뭘까? 적도 부근에서 부는? 그렇지, 무역풍이겠지. 응? 어렵지 않지, 그지?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의 원인은 바람이에요. 바람도 수평 방향으로 부니까, 동서 방향으로 부니까.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네. 북대서양 해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네. 남극순환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네. 어디서?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 그럼 원인은 뭔 거야? 편서풍인 거지. 됐어요? 표층해류에서 우리 이해할 것은 적도지방에서 무역풍 때문에 표층해류가 평상시에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구나. 동에서 서로 주로 흐르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흐르다가 동서방향으로 흐르다가 육지를 만나서 순환을 만들어요. 응? 순환을 만들어. 그 정도까지는 지구과학 수준으로 넘겨놓고요. 우리는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 무역풍의 변화 때문에 찾아오는 기후변화, 엘니뇨, 라니냐로 갑니다. 자, 적도지방이에요, 여러분. 적도지방. 어떤 바람 분다고요? 그치, 무역풍 분다고요. 이 무역풍에 의해서 북반구, 남반구에 표층해류가 나타나는데 북반구에 무역풍이 원인이 돼서 흐르는 표층해류를 뭐라고 부르느냐? 북적도해류라고 불러. 남반구는 남적도해류라고 불러. 아무튼 태평양에서, 그렇죠? 혹은 대서양에서. 적도지방, 저위도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해류도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됐습니까? 이게 평상시야. 그래서 평상시는요, 이쪽이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이면 따뜻한 해류가, 따뜻한 표면의 해류가 동에서 서로 가기 때문에 동쪽에는 물을 다 서쪽으로 보내고 물이 없잖아. 그치? 나 물 없는데 어떻게 계속 보내줘야 되는데 나 어떻게 무역풍 때문에 계속 하는데 이 물을 보충해 주려고 동태평양에서는 심해의 물이 위로 솟는 현상이 나타나요. 심해의 물이 표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어디? 동태평양에서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승이라고 불러요. 차가운 심해의 물이 올라와. 서태평양은요, 따뜻한 표면의 물이 이동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중에서 어디가 표면 온도가 높아? 그림 보면 알 수 있지. 그죠? 뜨거운 물이 서태평양에 밀집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서태평양의 표면 온도가 동태평양보다 원래 평상시에 높아요. 평상시에 그래. 됐습니까? 얼만큼이나 차이가 나느냐? 2도에서 5도 정도 동태평양의 온도가 낮아요. 서태평양의 온도가 높아요. 응? 그런데 두둥, 엘니뇨는 뭐냐?